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루어졌던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치권이 이른바 친일 국방 공방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번 공방,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합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특히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보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자, 연휴 내내 이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이번 한미일 훈련을 두고 친일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맨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들었지만 왜 이번 훈련을 친일 행위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근현대사에 일본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이제 지소미아 협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국가적 이익과 관계없이 정부가 비밀리에 친일적인 그런 협정을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또 그 위안부 문제와 관한 합의를 하면서 국민 정서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네. 그런 협약을 함으로써 국민 정서에 큰 상처를 줬던 그런 최근의 경험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사 훈련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고 네. 또 일본 군대 자위대가 직접 들어와서 독도 인근에서 하는 걸 사실은 뭐 야당도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갑작스럽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데서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나 충격 같은 걸 받으신 것 같고 네.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 때문에 자, 여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도 아주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왜 부정하는 것입니까?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9번 중 2번은 동해상을 포함한 한일 해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공방의 도화선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 아까 말을 들을 때 갸웃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독도 근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이 또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상황, 정치적 상상력이 상당히 빈곤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안보라는 것이 뭐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의 나라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면 더 좋은 겁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과거사에 발목 잡혀서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네. 일본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합동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단히 과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민주당은 좀 과거를 좀 돌아보셨으면 해요. 2007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인천항에 우길기를 달고 일본군 전함이 와요. 일본군은 아니죠. 자위대 함정이 오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해군하고 친선 행사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친일이 아니고 뭡니까?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네. 따라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별해서 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도요,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발언. 자, 지금 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일보 보도를 통한 내용을 보면은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격앙했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군사훈련이다. 이것만 갖고는 거의 다 친일 국방이다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는 쉽게 쏙 와닿는 표현이긴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 군사 훈련 자체를 그렇게만 몰아붙일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표현에 있어서 좀 과함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친선 행사와 군사 훈련은 또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이제 군사 훈련 문제가 어떤 명분,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인데 네. 미일 군사 훈련,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사실 미묘하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미일이 같이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한 명의 동반자라도 더 있으면 좋죠.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연 선한 뜻으로 우리의 안보만을 걱정하겠느냐? 네. 일본은 언제나 그 뒤에 숨겨진 발톱이 있었고 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진출을 노렸던 검증된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분명하게 밝힌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표현에 과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걱정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요.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화성 17형 막 이런 거 쏘아 올리고 핵실험할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과 일본의 자산, 우리 군의 자산, 이 한미일의 이 감시 자산이 동시에 작동했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실험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안보와 정치의 이야기가 이 겹치는 부분에 친일 국방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야 북한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이 안보 쪽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는 우리가 한미일 협력 체제를 늘 강조해 왔고 또 냉전 시대나 지금 신냉전 시대에 오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국민 정서에서는 이게 묘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또 안보의 위협으로부터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과거사의 문제, 또 일본의 저의의 문제, 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경계의 문제도 반드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내서 진정한 협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네.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거기에서는 우리 내부의 공감도 있어야 되지만 아하. 일본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네.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고 판단이죠. 네.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 협력 체계가 좋지만 네. 조금 과속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국민들의 의심을 네. 충분히 해소한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을 국민들이 좀 갖고 있고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표현을 네. 대신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 감정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감정이 일본과의 과거사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만은 안보라는 것은 한치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할 때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 옳은 방향으로 또 강조해서 다시 더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야 하지. 국민 감정에 휘둘려서 안보에 소홀히 한다?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 이 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까 침략 의도가 검증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세게 검증된, 너무 많이 검증된 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세게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점이 의아합니다. 네.